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17페이지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는 요즘은 매년 한 문제 정도씩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보죠. 1번 문제를 보면 자, 공인중개사 시험 실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수준의 규정 유지를 위하여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 시행 기관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시험 시행 기관에서는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과 그다음에 예외적 시험 시행이 있었죠. 자, 일단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은 누가 했었어요? 시도지사였죠. 자, 그다음에 또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은 누구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시도지사,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이게 원칙이었고요. 예외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고 또 직접 출제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때 미리 공인중개사 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죠. 의견을 거쳐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위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탁은 누구였죠? 위탁권자는 이때 자,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었죠. 자,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데 이때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모두 묶어서 하는 분이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때 시험 시행이란 어디다가 자, 공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준정부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협회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한 때 관보에 고시한다 그랬죠. 자, 위탁을 한 때 어떻게 한다? 관보에 고시한다. 위탁한 때 관보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탁하고자 할 때가 아니라 한 때라는 거, 이런 것들이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1번이 맞는 내용. 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출제하거나 시행하고자 할 때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에 의결을 거친다라고 했었죠. 자, 금방 설명드렸고요. 자, 3번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에 의결을 거쳐 당연대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 그연도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 누가 결정하냐면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자, 요 문제에서 시험 시행 기관의 장하면 일단 맞는데요. 자, 이걸 시도지사는 아니면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따로따로 떨어뜨리면 돼요. 시도지사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틀립니다. 자, 시험 시행 기관의 장하면 누구다?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둘을 묶어서 만약에 이 문장을 시험 시행 기관의 장 이렇게 표시하거나 자, 이렇게 일단 3번은 맞죠? 근데 요거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묶어놔도 일단 맞는 내용이에요.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자, 그런 요 문자만 보는 게 아니라 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이 변화되는 부분까지도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4번에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금방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5번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 시험 예정 일시, 방법 등 시험에 관한 계약적 사항을 자,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또는 일간시민에 공고해야 한다. 자, 지금 5번이 틀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풀어보면서 도대체 왜 5번이 틀렸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시험 공고를 보죠. 자, 시험 공고를 보면 시험에 대한 공고는 자, 일단 계략적 사항을 공고하는데 계략적 사항은 자, 매년 2월 28일까지 자, 2월 28일 날 공고하는 거 아닙니다. 2월 28일까지 기한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행 공고는 어떻게 된다? 시험 시행일 90일 전이죠. 자, 시행일 90일 전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시행 공고는 시행일 90일 전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때 여기까지는 일단 문장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 공고는 어디다 하면 관보 및 일간신문 이렇게 됩니다. 자, 일간신문. 자, 관보 및 일간신문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관보 또는 여기서 틀렸죠? 또는
자, 이런 것도 나옵니까? 라고 항의하시는 분들. 종종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학원 모의고사에 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냅니까? 라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및 또는 가지고 문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도 구분을 일단 해 놓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린 부분이고요. 자, 2번 문제로 보죠.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개업공개사가 휴폐업을 한 때 등록증 첨부하여 등록까지 신고한다. 요거는 예전에 기출문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여기다가 관련돼서 여기다 집어넣은 건데, 집어넣어서 이제 조금 수정을 시켰습니다. 근데, 요즘 문제는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와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면,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와 관련된 부분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여기 한 문제, 저기 한 문제, 이쪽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문제가 구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연습도 많이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1번에 보면 휴폐업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럼 이 뒤에 나오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다 배웠다는 부분 하에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자, 아직 이거 안 배웠는데 왜 문제 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자, 휴업폐업한 때 등록증 첨부와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그랬는데 1번 틀렸죠. 휴업폐업은 뭐나 하고자 할 때입니다. 하고자 할 때. 자, 그 다음에 휴업은요. 자, 3월을 초과해서 저 두 가지가 있죠. 자, 휴업폐업을 한 때. 자, 요 문장이 틀렸는데 일단 먼저 한 때가 아니고 뭐다? 하고자 할 때. 사전이고요. 또 하나는 휴업을 한 때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개월수가 나줘야 돼요. 3개월을 초과하여 이렇게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이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자격증의 재교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자, 일단 분실했죠? 이때 재교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해야 된다. 2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자격증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재교부 신청하죠.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원은 수수료를 내게 되죠. 2번이 맞고요. 3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경기도에 사무소에 있다면 경기도지사로부터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자, 자격 취소와 관련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자, 취소나 정지나 이런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행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교부한 시도지사 행한다는 거. 자, 다만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틀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처분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 통보한다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할 거예요. 4번에 중개법인의 분사무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 인장으로서 법인의 분사무 소재지 등록을 처리한다. 자, 지금 분사무소에 대한,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런 관련 문제는요.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차 처리한다.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상당히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죠. 분사무소는 모든 행정 업무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 처리한다. 그러니까 4번, 자,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 등은 연수익을 받아야 하며 국내사법령은 연수익 실시기원으로 시도지사만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와 관련된 부분 보죠. 일단 개업공개사 등은 했죠. 개업공개사 등은 일단은 여기서는 개업공개사하고 누구예요? 소속공개사죠. 자,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 등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 하면 여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 개업공개사 있었죠. 개업 공인중개사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개업공개사 등 하면 중개보조원까지 들어간다는 걸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때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일단 아니죠. 연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수익 실시관은 시도지사만. 자, 실시관자가 시도지사죠. 자, 다만 이제 뒤에 거는 그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를 더 기억할 것은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지만 실시기관과 관련해서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일단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실시기관은 시도지사가 실시기관입니다.
원칙적이죠. 다만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3번 문제를 볼까요? 3번에 보면, 자, 다음은 공개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무효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자, 일단 부정행위자는요. 자, 일단 응시 불가능자 있었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득되면 몇 년간? 3년간이고요. 자, 그다음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그랬죠. 무효로 하고 그다음에 또 몇 년간? 5년간 시험 못 본다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자, 지금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결격사유를 배웠을 겁니다. 결격사유자 중에서 자격 취소자는 일단은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또 얘는 3년간 어떻게 돼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죠. 자, 이제 요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되면 3년간 일단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3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머지 결격사유는 모두 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공인중개사, 미성년자라든가 그 다음에 또 피한정 후견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피성년 후견일이라든가 자, 이런 사람들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못 되죠. 왜냐? 자, 이 사람들은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되죠. 그러나 개업 공인중개사는 못 되는 거예요. 왜? 등록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라든가 자, 여기처럼 어떻게 돼요? 집행유예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격사유자 중에서 누구만 자격 취소자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 보죠.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렸고요. 3번에 공개사법령에 의해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당연히 응시할 수 있고요. 피한정 후견인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은 자 당연히 응시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자격 취소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응시 자격이 없다. 자, 그러니까 요 자격 취소자 빼놓고는 다 응시 자격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로 가죠.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1차 시험은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평으로 출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선택형을 가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출제 원칙. 이게 출제 원칙은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조금 좀 알아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출제 원칙은 자, 1차는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형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관식 단답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평을 가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자,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자, 일단 주관식 단답형 기평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1차는 선택형의 원칙이고 2차는 논문형의 원칙입니다. 자, 근데 왜 지금 2차가 논문형이 안 나오죠? 1차와 2차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2차도 선택형을 원칙으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의해서 지금 2차도 선택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1번 일단 틀렸죠? 자, 2번에 자격시험 응시자가 등록의 결격서에 하나로 해당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자, 바로 전 문제 푸는 거 어디 갔죠? 요거. 자, 요걸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자, 결격사유자 중에서 누구만 자격 취소자만 3년간 결격서 내면서 3년간 응시가 제한되죠. 그 나머지는 모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3번에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자, 부정행위자는 몇 년이었죠? 자, 몇 년? 5년이었죠? 또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또 하나 틀린 거 한번 적어보시죠. 자,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가는 이거 뭐예요? 무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되죠. 무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단 5년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번에 공인중개사 할인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하겠는다. 자, 이 4번이 맞죠?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부분. 자, 안인자가 명칭 사용하면 1-1입니다. 자, 안인자가 명칭 사용 뭐였죠? 공인중개사가 안인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화서 명칭, 그 다음에 또 개업 공인중개사 할인자가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화서 명칭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자, 일단 어쨌든 4번 맞는 내용이고요. 자, 5번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정책심의 의결을 거쳐서 당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그럼 틀려요. 자, 여기서는 매년 1회 시행한다 틀리고 1회 이상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만 그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 그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때 누가 결정하느냐?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자, 제가 앞부분에서 문제에서 이런 문제 봤을 거예요. 자, 시험 시행기관의 장 이렇게 된 거를 국토교통부 장관 집어넣어도 틀리고 시도지사 집어넣어도 틀린다. 다만 어떻게 하면 맞아요?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면 일단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 시험 시행기관의 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구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8번 문제를 볼까요? 문제 8번에 다음 중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부분에 보면 이거는 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이 저번 강에서 정책심의위원회 봤죠? 자, 그거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자, 보죠. 기억에 시험 문제 출제위원은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험시행위원회장이 임명 또는 촉한다 그러는데요. 자, 출제위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할 자를 모두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 그런다? 출제위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출제위원은 임명 이촉권자가 누구다? 시험시행위원회 장이고요. 그 대상자를 보면 중개업무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여기 보니까 뭐 시민단체 추천 그런 건 규정은 없죠. 그래서 기억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자, 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거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자,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거 아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문제 나옵니까? 그런데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이 중개사법 문제는요 아주 기상천외한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일자를 이자로 고쳐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문제를 갖다 대비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유는 맞아요. 디귿에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응무자인 경우 시민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자, 제척 대상이 되죠. 그 안건의 당사자, 자,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을 제시한 위원이 그 안건을 제시한 당사자가 되거나 그와 관련된 그 안건과 관련해서 먼저 연결, 부부관계에 있다든가, 대리인이었다든가, 그 연결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제척 대상이 되죠? 자,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리얼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시행위원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하여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간 출제는 위촉해서는 안 된다. 자, 출제위원과 관련 뜻도 나오네요. 출제위원은 일단은 누가 임명 요청한다? 시험시행위원회 장이 임명 요청하죠. 시험시행위원회 장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죠.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자, 일단 이 출제위원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을 때 그 명단을 소속기관의 장과 다른 시험시행위원회 장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이때는 몇 년간이었죠? 5년간, 3년이 아니고 5년간 출제위원으로서 임명규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다음에 미음의 시험 시행견의 장은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의사를 처리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자, 일단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의사를 철회했죠. 그러면 이때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조심할 건요. 전부를 반환한다 틀립니다. 일부를 반환한다 틀려요. 전부 반환 규정과 일부 반환 규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미음은 맞는 내용이네요. 자, 비읍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 제적위원 과반 출석과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일단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에 대해서 제적위원 과반수 제적위원회 감수석과 그 다음에 또 출석과 제적위원회, 자, 출석과 제적위원회 과반 찬성을 의결한다 그러는데요. 자, 여기서 과반수 출석과 제적위원 과반 출석과 제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이렇게 됐죠. 자, 지금 제적위원 과반 출석과 제적위원 과반 찬성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이렇게 됐죠. 자, 지금 비읍에 보니까 과반수 나왔는데 둘 다 공통이 지금 제적위원으로 나와 있죠. 그 제적위원을 자, 앞에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이고요. 뒤에는 뭐예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개수가 기역, 리을, 비읍이죠. 그래서 세 개가 일단 옳지 않은 것으로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자, 일단 9번 문제로 볼까요? 다음 중 응시수수료 반환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금방 바로 전 문제에서 이런 응시수수료 반환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에서 그 기준이 나오는데요. 자, 수수료를 과혼합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전부. 자, 과혼합했죠. 옳은 거 찾는 거죠. 과혼합했으면 납입한 수수료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자, 과혼합의 전부입니다. 납입한 수수료 전부가 아니라 과혼합의 전부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자, 이번에 시험 시행안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100분의 50. 귀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죠. 그러면 수수료 전부. 자, 귀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다 그러면 수수료 전부. 자, 그러면 이번에 3번에 응시완서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전부. 자, 접수기간 내 취소하죠. 그러면 수수료 전부. 자, 3번 일단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100분의 50. 자,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하면 100분의 60이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100분의 60 숫자 7일 요것도 중요하지만 자,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마감일부터 7일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 조심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5번에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경과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100분의 50, 40이 아니고 50이죠. 자, 요 기준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로 들어가죠. 11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일단은 응시와 관련해서 일단은 응시 수수료 내는 게 있었죠. 반환 기준은 바로 전 문제에서 봤고요. 자, 보죠. 응시 수수료는 일단 원칙 시도 지사가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내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로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고 위탁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위탁해야 돼. 위탁 받은 자가 위탁을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승인을 얻어서 결정공고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 결정공고한 수술이고 위탁하게 되면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일단은 보면 자,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지자체주례죠. 이번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응시원서를 제출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4번에 보죠. 자격시험 또는 공개 자격증 제교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수수료를 각각 납부한다. 아까 정리한 거 그대로죠. 자, 근데 요 4번에서 보세요.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자, 당해 업무를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의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어떻게 바꾸는지 자 다시 한번 보죠. 당해 업무를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의 그러면 자,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의 승인을 얻어. 이렇게 했죠? 그럼 위탁한 자와 받은 자가 지금 거꾸로 뒤집어졌죠? 그러면 틀립니다.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정리를 해보시라.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문제 유형을 머릿속에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라는 게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고 답 맞추고 하면 끝 이게 아니라 기존의 문장을 한 번씩 다시 바꿔가면서도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연습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5번에 수수료 반환 절차 및 반환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이 전원부에 따른다는데요. 자, 반환 절차 방법은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반환 기준은 어디에 있고요? 반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반환 절차 방법은 어디서 나온다?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그 다음에 기억해 보면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취득 하는 사항을 의결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지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시도의사가 따라줘야지만 되죠. 자, 여기서는 자, 여기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에서 뭐에 대해서만 자격 취득에 관해서만입니다. 자격 취득에서. 자, 일단, 기억 맞는 내용이네요. 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정책심의위원회 사의결을 거친다. 자, 직접 출제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미리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티그세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에 올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정책심의 의결을 거쳐 다윈대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자, 누가 결정?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결정.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과정을 거친다?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맞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내에서 시험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거는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은 일단은 옳은 것은 어떻게 돼요? 기역 디귿이죠. 자, 그 다음에 틀린 것은 리은 리은입니다.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답은 2번이네요. 자, 이런 것들은 틀린 것 맞는 거를 잘 찾아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15번 문제를 볼까요? 자, 15번. 다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자, 자격 취소가 되면 몇 년이었어요? 3년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나. 자,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해서는 안 된다. 자, 자격증 양도되어 금지하죠? 양도되면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인데요. 자, 근데 2번을 잘 보세요. 양도되면 자격 취소와 그 다음에 1-1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랬죠. 이거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야 하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취소될 수 있으면 그게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자, 준 자, 받은 자 모두 1년 1천 이렇게 되죠. 3번이 맞네요.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화선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자, 이를 위반하면 형벌 어떻게 돼요? 1-1 앞부분에서 문제 봤죠? 자, 시험 시행기간의 장은 시험 업무를 위탁한 때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고시한다. 자, 관보 및 일간신문이라는 게 있었죠. 자, 시험에 대한 공고는요. 시험 공고는 관보 및 일간신문입니다. 일간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공고는 관보 및 일간신문에다 시험 공고합니다. 예정 공고와 시험 공고 모두. 그런데 자, 위탁하게 되면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조심할 건 이 위탁했을 때 일간신문 안 들어가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7번 문제로 볼까요? 자, 다음 중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일단은 1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일부 면제 및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지금 시험 과목이라든 이것은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 있습니다. 자, 1번이 맞는 내용. 자, 그 다음에 2번에 시도의사는 공인중개사 인개업공개에 대하여 유월범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자격정지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 자, 다시 한번 자격정지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자격 처분하죠. 자, 3번에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을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자, 일단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랬죠. 원칙적 시험 시행했죠. 그 다음에 4번에 공인중개사는 공개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공인중개사가 공개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명칭은 누구만 쓰라는 얘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5번에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때 보증보험이나 보증매 가입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자, 5번을 보세요.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때 이랬죠. 사실 이 필요한 때 이게 틀린 거죠.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이거는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내야 될 거. 일단 필요한 때가 아니라 자, 개업공개사 등록하고자 할 때는 업무보증 설정 하여야 하는 거죠. 의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 교재 해설에 있는 것처럼 강행 규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21번 문제로 볼까요? 27페이지에 21번.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1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자,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양도대여는 어떻게 돼요? 절대로 금지되죠. 양도대여 자체가 아예 절대로 금지됩니다. 자, 이번에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갑의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동업형식으로 중개업을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 지금 동업관계 제가 기본 강의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A는 공개사 자격증만 있고요. B는 공개사 자격증만 없어요. 얘는 자격증만 있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얘는 자격증만 없고 돈도 많고 경험도 많아요. 이 둘이서 여기 같이 돈 투자하고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등록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은 이건 소위 말하는 동업관계라 그랬죠. 이 동업관계는 뭐는 아니다. 양도대여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도대여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럼 결국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일단은 여기에서 요 자체는 양도대는 아니지만 이 무자격자가 주도적 업무를 하면 그때 양도대에 해당되는 거죠.
자, 3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자, 지금 대여받은 자가, 자, 여기에서 보면 요 관계를 잠깐 볼까요? 지금 여기서 동업관계라기보다 A와 B가, 자, 이 자격증을 대여해줬습니다. 무자격자인 얘가, 자, C로부터, 요거는 이제 오피스텔 임대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오피스텔 임대차를, 의뢰받습니다. 임차를 받아요. 예를 보면 임차인인데요. 자, 임차를 받을 때 오피스텔 임차해줘 그러는데 자기가 오피스텔에 있다고 직접 C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기가 오피스텔이 있다고 해가지고 C와 직접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래놓고 계약서는 A 명의로 A의 확인설명서 또 다 써줍니다. 이게 중개행위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직접 거래에 해당될 뿐. 여기에 B와 C의 사이에 직접 거래에 해당될 뿐 뭐는 아니다. 중개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4번을 보면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지 형식을 취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자, 이 문제를 보면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자, 뒤로 이게 문장이 바뀌었어요. 수행하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했어요. 앞뒤 문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시 한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뒤로 넘어갑니다.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지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에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직함의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건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 교재 답은 지금 2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2번을 다시 보면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간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동의 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 요거 문제를 다시 한번 보죠. 자, 일단 보죠. 그 동업관계는, 제가 이제 동업관계는 양도대여가 아니다. 요것만 설명하고 넘어가던데, 자, 동업관계에서, 동업관계. 이 동업 자체는 일단 양도대여에 해당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개 업무를 한 경우를 했죠. 이 무자격자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중개 업무를 했죠. 그러니까 동업관계 자체는 뭐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도도 아니지만 이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한다? 양도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2번이 일단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부분은 이런 판례 문제도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